안녕하세요. 영화 제작 도구 활용법의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영상 관련 기술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보셨던 영상의 출품 규격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러닝타임, 해상도, 포맷, 용량 등 요구하는 규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영상 컨텐츠 규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봐도 유튜브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전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유튜브의 화면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개인 채널, 기관, 기업 채널이든 간판에 해당하는 배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이미지 설정의 기준을 픽셀로 잡고 있습니다. 픽셀은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로 그림과 원소의 합성어입니다. 앞으로 나올 해상도, 즉 화면의 화질은 픽셀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화질은 선명해지고 용량은 커집니다. 기본 픽셀 안에는 RGB, 즉 빨강, 녹색, 파랑, 3개의 색으로 표현되는 서브 픽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PPI라는 단위는 1인치 안 픽셀의 개수로 디지털 이미지 관련 도구에 쓰이는 단위이며 프린트 기기를 비롯한 인쇄 출력에는 DDI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TV,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디스플레이의 화질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픽셀이 몇 개나 포함되는지를 의미하며 이전에 보셨던 출품 규격의 1920, 1080은 가로의 픽셀이 1920개, 세로가 1080개, 총 200만 개의 픽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는 풀 HD라고 부르기도 하며 세로의 값 1080이라고 약식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면의 해상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의 값은 픽셀을 최소 단위로 하며 가로의 픽셀, 세로의 픽셀 수로 표현되고 4K의 경우 가로의 픽셀 수가 대략 400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4K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의 경우 용량이 크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축을 해서 사용합니다. 1920, 1080, 풀 HD를 무압축으로 저장하게 되면 대략 675기가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폰 중 가장 용량이 큰 게 512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큰 용량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압축이 되어 있는 영상 파일을 문서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면 용량이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코덱과 컨테이너 부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에서도 해상도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입니다. 화면의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정을 조절할 수 있고 여기에 숫자가 높을수록 화질이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해상도, 즉 픽셀의 세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전송해 보았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은 영상을 압축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화질 저하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상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상의 해상도는 촬영, 편집, 재생이 동일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촬영을 720 사이즈로 촬영을 했을 때 편집 시 1080 풀 HD로 만든다고 해도 실제 해상도 화질은 풀 HD 1080이 되지 않습니다.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는 변환할 수 있으나 한번 낮아진 작업물을 다시 해상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1초당 보여주는 이미지의 장수를 의미합니다. 동영상은 정지된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줄 때 생기는 현상으로 사람의 눈은 1초당 15프레임 이상을 보면 플리커라는 깜빡거림 현상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영화는 초당 24프레임, 비디오는 30프레임, 국내는 NTSC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을 장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나라별로 전류의 값이 다른 것과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편집을 하거나 플랫폼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비트레이트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이때 이 비트레이트는 영상을 전송할 때 쓰는 값으로 해상도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값이 정해지며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은 메타데이터를 통해 영상의 규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비트레이트의 값이 변화가 되는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480 SD 해상도이며 프레임 레이트는 24, 비트레이트 값이 가변으로 나오는데 162.7 정도입니다. 다음의 예시 영상은 4K 해상도의 프레임 레이트는 30입니다. 이때 비트레이트의 값은 14,400이 넘습니다.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인 키네마스터의 렌더링, 즉 영상 출력 설정 화면입니다. 이때 1번 해상도와 2번 프레임 레이트 값에 따라서 3번 비트레이트 값이 변화합니다. 해상도나 프레임 레이트 값이 올라갈수록 비트레이트 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용량도 커집니다. 이 밖에 화면 캡처 프로그램 또는 PC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비트레이트 값을 고정 또는 가변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화면의 해상도를 위해 고정 비트레이트 값으로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화면비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말하며 예전에는 4:3 비율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허나 영상이 HD급 이상으로 해상도가 개선되면서부터 사실상 16:9로 정리되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 시 설정 값을 I와 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I는 인터레이스, P는 프로그레시브의 약자로 프레임을 표현하는 주사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현재는 프로그레시브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1080p와 1080i가 있을 땐 1080p로 작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재생할 때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경우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 내가 여러 번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기나 다른 환경에 옮겨갔을 때 재생이 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코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덱은 영상의 재생, 영상제의 출품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도 사용됩니다.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영상 컨텐츠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파일명 뒤에 보면 어떤 파일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HWP는 한글 파일, PDF는 수정이 어려운 보안 문서 파일이라고 한다면 JPG는 이미지나 그림, AVI는 영상 파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나 음원, 영상의 경우 텍스트보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압축을 하는데 이 방식에 따라 확장자명이 다릅니다. 이미지의 경우 JPG는 수정과 저장을 반복할수록 화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PNG는 무압축에 가까워 용량이 크지만 다른 작업을 연동해서 쓰기가 편합니다. GIF라고 하는 것은 흔히 움짤이라고 하는데 움직임이 있는 이미지입니다. 단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이 256개로 해상도가 떨어져 보입니다. 법적 권리 관계에 있어서 GIF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드디어 영상의 확장자입니다. MP4는 표준 코덱이라고 불릴 만큼 현재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며 MOV는 애플사에서 만든 컨테이너, AVI는 호환성 문제로 사용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영상 컨텐츠의 컨테이너 종류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컨테이너 코덱이 존재합니다. 앞서 본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비디오와 오디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디오 안에는 비트, 샘플레이트, 오디오 코덱의 규격이, 비디오는 해상도, 화면비, 재생률, 주사 방식, 비디오 코덱의 값을 설정하거나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오디오와 비디오를 묶어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컨테이너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코덱이라고 혼용되어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비디오 코덱은 H264, 오디오 코덱 AAC, 이걸 묶어서 MP4라는 컨테이너로 포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출품 규격이 H264의 AAC, MP4 400메가 이하로 되어 있다면 동영상 내부의 비디오는 H264로 만들어 달란 뜻이고 오디오는 AAC로 만들고 이 두 개를 MP4라는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PC 편집 프로그램의 종류입니다. 윗줄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아랫줄은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은 박스로 표시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PC 편집 프로그램 중에 프리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의 사양이 필요로 합니다. 각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전엔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을 맞춰서 줘야만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우에도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기타 프로그램 설치 시 기기의 성능에 따라 사양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PC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양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OS, 운영 체제의 경우 실행 관리자라고도 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PC의 경우 윈도우와 맥 OS로 나눠지며 이게 시기별로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경우 안드로이드, 아이폰 OS가 존재합니다. 가끔 스마트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PC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던가 PC의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모바일과 PC 둘 다 사용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춰서 별도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의 성능은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텔 i7, i5, i3가 있다면 이러한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컴퓨터 안의 두뇌가 출시된 시기별로 특징별로 나눈 것으로 이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세대 안에도 3, 5, 7이 있고 10세대 안에도 3, 5, 7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의 사양 정보를 표기한 것입니다. 각각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중 세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 붙는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컴퓨터의 세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 또는 내 PC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는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제일 아래쪽에 속성에 들어가시면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CPU와 세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 제작을 위한 도구로는 기본적인 카메라 이외에도 삼각대, 스테빌라이저, 마이크, 라인 조명 등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한 도구 활용 2차 시에서는 영상 규격, 픽셀, 화면비, 프레임 레이트, 비트레이트, 코덱과 컨테이너, 그리고 편집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